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주간 6연승이 마감이 되었고요. 남자 농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6연승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남자 농구 이건 아니었네요. 대부분 남자 농구를 잘 맞춰서 만들어내는 연승인데 남자 농구가 또 방학 들어갔더라고요. 방학 그죠? 남자는 뭐 경기 없으면은 사실 전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연승이 마감되니까 또 느바가 적중을 하네요. 클리퍼스 승 세크라멘토 마인. 야, 세크 마인은 뭐 비교적 뿐한 경기였는데 클리퍼스 승은 연장까지 갔던 정말 똥줄 경기였죠. 그것도 시종일관 지고 있었던 경기였고 그죠? 정말 좀 기분 좋게 적중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랑 유타 경기인데, 자, 이건 리턴 매치입니다. 유타는 마카넨이 이번 경기 역시도 결장을 확정한다라고 좀 떴어요. 지금 이 경기는 유타가 최근 보여주는 스탠스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선 유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하자면은, 유타는 올 시즌 리그 30개 팀 중에 전체 25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타의 드래프트 픽 상황에 좀 인지를 내야 돼요. NBA는 이 드래프트 픽 시스템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유타 것만 따로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온 상태란 말이죠. 유타의 픽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드래프트 1번하고 8번 중에 확정이 되면은 유타가 픽을 확정을 짓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유타의 픽이 9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오클라호마의 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보호픽, 비보호픽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유타는 올 시즌 아주 뚜렷한 목표가 드래프트 1번에서 8번 시드를 확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자 과제란 말이죠. 지금 유타가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이 1번에서 8번을 가장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NBA 30개 팀 중에서 꼴찌에서 4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꼴찌 4등, 그러니까 30, 29, 28, 27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유타는 오클라호마한테 이 픽을 뺏기는 일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최근 마카넨이 원정 경기에서는 질병 사유로 계속 결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뻔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외 소식지에 의하면은 미국 날짜로 토요일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뜬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토요일 미국에서 토요일이 내일이거든. 우리한테는 내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마카넨까지 또다시 결장을 했고 거기다 직전 댈러스 전에서 이 리터 매치 1차전에서 케빈 러브하고 너키치 그리고 마이카일럭이 이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유타에서 핵심으로 기용받는 빅맨들을 나란히 다 DNP 처리가 되었습니다. DNP는 감독 권한으로 이 선수를 오늘 출전을 시키지 않는 거를 DNP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세에서 쿠민가가 최근 19경기 중에 18경기를 DNP 처리받았죠. 아예 출전을 감독이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직전 댈러스 전에 유타가 이런 행보를 자 마카넨이 질병으로 결장하고 있다. 그러고 빅맨 3명 케빈 러브, 너키치, 마이 어쩌고 얘를 3명을 다 DNP 처리시켰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타는 지금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경험치 먹는 경기 그냥 재미난 경기나 하자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거기다 직전 댈러스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했음에도 1, 2, 3, 4쿼터 모든 쿼터를 32실점 이상을 허용을 했어요. 수비 전술 조정 자체도 안 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농구에서 NBA에서 제일 오바 깔 때 화딱지 나는 게 1쿼터 70점 났는데 2쿼터에 40몇 점 나서 본전치기 되는 그런 진점에서 본전치기 되는 그런 게 제일 열받는 경우인데 그런 조정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1, 2, 3, 4쿼터 다 대량 실점을 다 허용했고 다 오바 쿼터만 다득점 쿼터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댈러스 역시도 이 경기에서 30분 이상 출전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치
프리시즌 경기랑 박스 스코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266점이라는 그냥 압도적인 해고바가 떴어요. 양 팀이 서로 수비 안 하고 그냥 하이라이트 필름 만들기, 공격에만 그냥 치중하는, 그냥 수비 내려놔 놓고 엄청나게 달려버리는 그런 경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직전 맞대결의 페이스 수치가 무려 110.5예요. 110.5.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한 수준의 페이스 수치가 찍혔어요. 유타가 승리에 별로 관심 없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 팀이 리턴 매치에서 서력 뭐 승리를 위한 스탠스보다는 또다시 퍼포먼스, 그냥 압도적으로 달려서 이 페이스 110.5는 정말 비상식적인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기록했던 걸 보면은 이거는 직전 경기의 결과 복사 붙여넣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댈러스 마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라인업은 그냥 제껴두는 게 맞아요. 라인업은 보지 말고 로드와이어에 뭐 누가 추가 결정을 하든 누가 깜짝 복귀를 하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직전 경기에서 양 팀이 보인 스탠스만 중요한 겁니다. 양 팀이 기본적으로 뭐 핵심 선수가 주전이건 벤치건 간에 똑같이 20분대를 나눠 뛰게 했어요. 그러고 인게임 조정도 없었습니다. 페이스는 110.5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만 가지고도 얘네 지금 이거 이기려는 경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대강의 언더가 많이 뜨는 그 이유는 오늘 휴스턴하고 미네소타 경기도 상위권 팀들끼리 맞붙으니까 핵언더가 떴죠. 그런 것처럼 언더가 뜨는 이유는 엄청난 수비 에너지가 쏟아지고 일시적으로나마 플레이오프 모드 수비가 나오면서 막 어떤 거 막 42점 커터 이런 게 나와서 언더가 뜨는 건데 양 팀은 그런 걸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기려는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는 경험치 먹는다. 앞으로 달려서 우리는 스테이시나 쌓자. 이런 경기를 직전 경기 완벽하게 했습니다. 오바맨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애틀하고 보스턴 경기는 이건 분석을 프리차드가 더 아플 상태이기 때문에 제꼈는데 이따가 간단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트하고 인디애나 경기는 폴 리드하고 웬델머 주니어는 사실상 벤치에서도 중용을 잘 못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인디애나는 오늘 백투백인데 라인업 그대로죠. 디트는 직전 피닉스전에 고작 3점 차로 승리를 거뒀죠. 우선 자유투 이슈가 굉장히 컸던 경기입니다. 자유투를 이 단일 경기에서 14개나 놓쳤고 자유투 성률이 무려 62%가 찍힌 경기였어요. 또한 3점 성률도 28%로 슛감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디트가 213점이나 해건더 양상 속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피닉스의 인사이드 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이 수비력, 그리고 허슬 지표에서의 우세, 총 리바운드를 디트가 13개를 우세를 점했단 말이죠. 공격 리바운드 5개 앞섰고. 그러나 디트가 이 말끔한 대승을 못한 이유는 턴오버 관리를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턴오버를 17개라는 대량 턴오버를 범했기 때문에 디트 역시도 득점이 잘 안 나왔고, 그러고 대승을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피닉스가 턴오버 유발 부분이 리그 3등 수준이에요. 이게 1등이 오클라호마, 2등이 디트, 3등이 피닉스입니다. 그 정도로 다 지금 엄청나게 승률이 좋은 팀들 레벨들이랑 견주는 수준이죠. 가뜩이나 1등, 2등은 동부 1등, 서부 1등입니다. 그 정도로 피닉스가 지금 수비 흐름이 굉장히 고점이고 좋은 상황인데 이거에 좀 희생양이 되었던 경기였다 라는 것도 좀 캐치할 수가 있었죠. 디트가 홈연전을 치르는 일정이라는 점, 그리고 디트가 직전 3점 28%, 자유투 성률 62%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슛감을 보인 이후에 홈연전으로 치르는 경기라는 점, 반등 여지를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인디애나 혼자 백투니어파 깔려져 있는데 피지컬한 팀인 피지컬한 농구를 하는 디트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이 백투니 여파까지 껴있으면은 크게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특히 직전 경기 디트의 명실상부 에이스 커닝햄이 사실상 범인 수준으로 정말 못한 경기, 올 시즌 최악으로, 올 시즌 로우, 개인 야투 18%, 10득점, 3점 7개 넣어서 빵개 성공, 자유투도 오질나게 튕기고,
그러니까 커닝햄 때문에 프린 찍힌 거예요, 사실. 올 시즌 커닝햄이 가장 못한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에이스 커닝햄이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하고서 올 시즌 승률 꼴찌팀이 인디애나 상대로 반등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봐야 되는 게 분명한 팩트겠죠. 디트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까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분석을 했고, 뒤에 요 마이애미 오클라호마 경기부터는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분석으로 좀 탈바꿈 됩니다. 자, 마이애미는 다비온 밀체라고 하케 주니어 결장하고 히로가 GTD 있고, 오클은 허르텐슈타인 외에는 주요 적은 결장 이슈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오클 마이애미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얼마 전 맞대결에서 당시 오클라호마 홈이었지만 마이애미가 절정의 슛감이 터진 날이었어요. 팀이 아웃 54%, 3점 53%. 위긴스가 3점 70%로 7개, 10개 던져서 7개 넣었다는 거죠. 다비온 미첼이 3점 3개 던져왔고 3개 다 성공. 근데 오늘 다비온 미첼도 결장을 확정합니다. 요비치도 3점 4개 던졌고 3개 성공. 롤 플레이어들의 엄청나게 좋은 슛감이 동반으로 터져서 팀 3점 성공률이 53%나 기록을 하고도 12점 차 대패를 당한 거는 고점이 터지고도 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OKC에게 리바운드도 밀렸고 턴오버를 23개나 범한 게 야투가 터지고도 대패를 당한 원흉이었어요. 이는 OKC의 최강점인 턴오버 유발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온 경기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마이애미는 전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23개라는 터무니없는 정말 많은 턴오버를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둘째로 하케즈 주니어랑 다비온 미첼이 결장을 확정하는 경기라는 점. 참고로 이 12점 차 졌던 거는 하케즈 주니어, 다비온 미첼 둘 다 정상적으로 출전했었습니다. 자, 올 시즌 전체로 최근 5경기, 최근 3경기 이런 거 말고 시즌 전체로 마이애미 팀 내 득실 맞은 1등 선수가 다비온 미첼, 2등이 하케즈 주니어입니다. 팀 내 득실 맞은 1, 2등 선수가 나란히 결장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양 팀의 맞대결에서 다비온 미첼은 13득점, 10어시, 턴오버 2개. 자, 오클라호마라는 가드 수비 원탑 팀 상대로 포인트 가드 선수가 10어시스트 2턴오버를 5턴오버당 1턴오버 5어시당 1턴오버 기록한 거는 정말 놀랍도록 훌륭하게 잘해낸 수준입니다. 근데 결장을 확정한다라는 점. 자, 셋째로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7승 1패로 정말 막강한 팀입니다. 대부분 약해도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진 경기들은 대부분 서부팀한테 진 경기들이에요. 샌안토니오한테 좀 특별히 3패나 기록을 했죠. 특히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평균 득점이 123점을 기록 중이며 또한 올 시즌 동부 원정은 3번 치로 3번 모두 전승, 득실 마진 플러스 12로 평균 12점 차. 상당히 대승도 잘해왔다라는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클 마인을 보는 이유를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한 거예요. 골스랑 샬럿 경기는 오버메인으로 서브는 골스 마인. 우선 골스가 직전 경기가 끝나고 뭐 스테반 커리가 대퇴사부 두건 그 뭐야 좀 부상 소식이 좀 뉴스가 떴는데 우선 당장에는 인저리 리포트에 등재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스티븐 커 감독이 이 샬럿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GTD도 안 떠져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는 가정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1월 한정으로 양 팀은 3점 시도 1등 팀하고 4등 팀의 맞대결이에요. 1등이 골스, 4등이 샬럿인데 즉 양궁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100%다 라는 뜻이죠. 둘째로 골스 홈연전 6번째 경기라 체력적 부담이 굉장히 덜한 편이고 또한 홈연전 구간에서 득점력을 꼬라박은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애틀란타한테 대패를 당했을 때도 111득점이라는 최면치의 득점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샬럿은 LA 일정 소화 후 골스 원정으로 넘어오는 경기인데 백투백은 아니고 하루 쉬고 넘어오는 경기죠. 샬럿이 직전 레이커스전에 다소 여유롭게 승리를 따내면서 휴전 시간이 엄청나게 갈리는 선수는 브랜든 밀러 뿐이었습니다. 라멜로 볼, 브리지스, 크뉴페 이 핵심 선수들 대부분 휴전 시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경기를 했단 말이죠.
양 팀의 넷째로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해서 257점 압도적인 해고바 경기가 나온 바 있었죠. 당시 샬럿 홈이었는데 이날 양 팀 모두 팀야투 50% 이상, 3점 40% 이상으로 전형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이 수월하게 잘 풀린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리바운드 수치가 똑같았을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날 양팀 통틀어 34개라는 매우 대량의 턴오버가 발생했음에도 해고바가 떴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지표입니다. 당시 양팀의 페이스 수치는 101로 샬럿 경기 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250을 훌쩍 넘길 만한 해고바가 수월히 나올 정도의 페이스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1월 1일 양 팀의 맞대결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샬럿이 페인트존 득점이 무려 56득점으로 골스 상대치고는 상당히 많은 페인트존 득점을 기록을 했고 골스는 샬럿 페인트존 상대로 32득점 굉장히 저조한 페인트존 득점을 기록을 했죠. 샬럿은 골스 페인트존에서 꽤나 화력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팀 야투를 만약에 3점이 안 들어가는 날이더라도 2점 슛 야투가 어느 정도 커버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골스가 결국에는 페인트존 득점이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3점이 꼬라박히는 날이면은 정말 무기력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골스가 지금 홈연전 구간에 3점을 꼬라박은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정 연전을 치르고 있는 샬럿 상대로 3점 성공률을 꼬라박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골스 마엔 봤습니다. 그죠? 서브 골스 마엔. 자, 덴버랑 워싱턴 경기는 덴버 요키치 발렌슈나스 크리스찬 브라운 캠 존슨 여전히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정을 하고 워싱턴은 오늘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세크 전에 세크라멘토가 팀야투 58% 3점 48% 기록했습니다. 지금 워싱턴 제가 오늘 경기를 풀로 봤지만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그나마 워싱턴이 프렌을 위협하는 뉘앙스는 워싱턴이 공격을 잘 풀리는 경기들이 그러한 효과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오늘 세크라멘토가 오늘 경기에 아주 적절한 예시가 들어갑니다. 1쿼터에 세크라멘토 19점 차로 이기면서 야 이거 푸하게 보나 완전 핵가비지 경기 보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2쿼터에 바로 워싱턴이 13점 차로 2쿼터를 승리를 하면서 전반은 6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균점이 6.5 핸디였기 때문에 6점 차면은 딱 걸친 경기란 말이죠. 이 2쿼터에서 워싱턴이 39득점을 혼자 뽑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2쿼터 한정으로 공격이 정말 잘 풀린 경기였잖아요. 딱 봐도 39득점만 보더라도 그 정도로 워싱턴은 제가 아무래도 수비는 원초적으로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이 터져야 프렌을 찍을 수 있는 팀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워싱턴은 올 시즌 백투백에서 0승 6패 전패를 찍고 있고 평균 득점 108.5에 불과한 게 백투백의 워싱턴입니다. 올 시즌 평균 득점도 4점 하락하고 팀야투 3점 성공률도 모두 백투백에서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게 바로 워싱턴이에요. 그 정도로 그나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이 잘 풀려야 프렌을 찍을 수 있는 팀인데 백투백에서는 이 공격 기대치도 한껏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라는 걸 좀 말하고자 함입니다. 둘째로 워싱턴의 대패 본능. 워싱턴은 오늘 세크라멘토 전에도 13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 과정 모두 대패입니다. 21점 차, 21점 차, 18점 차, 14점 차, 13점 차. 다 대패만 당했어요. 그나마 오늘 세크라멘토가 턴오버를 18개나 범하면서 어이없이 공격권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오펜 파울이 정말 많이 불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무려 11개나 튕겨서 그나마 13점 차 패배를 당한 거지 20점 차 패배를 당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덴버가 이 라인업이어도 워싱턴 백투백 원정 백투백 몇 파 깔려져 있는 워싱턴 상대로는 많이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경기는 아부디아가 결장을 하고 제레미 그랜트랑 주루 할러데이가 GTD인데 이건 결장자를 솔직히 무시하고 분석할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제레미 그랜트랑 주루 할러데이가 다웃으로 떠도 포틀 프렘 볼 듯 솔직히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돈치치 리브스 둘 다 동방 결장에다가 잭슨 에이즈 에이튼 GTD다 포틀 프렘 메인으로 서버 언더
돈치치, 리브스 둘 다 없으면 르브론 원맨 팀이 되죠. 특히 레이커스는 원정에서 에너지 레벨 기대치가 낮은 유형의 대표적인 팀입니다.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 롤 플레이어들 제일 못하는 팀이 레이커스예요. 포틀랜드는 최근 홈에서 7전 6승 1패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홈에서는 수비 에너지가 꽤나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비의 힘으로 휴스턴을 홈 연전 2연전 리턴 매치 수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원정 경기에서 롤 플레이어들이 뭐 반더빌트, 스마트, 뭐 라라베아 이런 애들이 터지기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겁니다. 홈에서의 포틀랜드는 양 팀의 에이스가 없는 경기인데 이러면 뎁스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상식적입니다. 올 시즌 벤치 평균 득점에서 레이커스는 꼴찌 팀이에요. 또한 벤치 멤버들의 출전 시간 자체도 꼴찌에서 2등입니다. 꼴찌랑 0.1 차이 납니다.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죠. 휴스턴 벤치 의존도가 제일 낮은 팀은 휴스턴, 그 다음이 레이커스. 즉 1, 2옵션이 부재는 1, 2옵션 그러니까 리브스랑 돈치치의 부재는 결장 확정은 레이커스 입장에서 상상 이상보다 저는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다라고 봐요. 포틀 프레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자, 분석 진행 안 한 경기를 간단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애틀 보스턴 경기는 애틀란타가 최근에 자유투성률이 굉장히 나빠지는 흐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부 원정연전에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캐치를 냈고 직전 경기 포틀전에서는 4쿼터에 14점밖에 못 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애틀란타가 지금 체력적 여파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저는 분석을 아까 제가 적어놨던 보스턴 마인을 보려고 했는데 프리차드가 결장을 거의 다우프리미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마인. 뉴욕 닉스랑 피닉스 경기는 제일런 브란슨하고 데빈 부커 양 팀의 1옵션이 나란히 GTD 걸려져 있는 걸 원하는 분석이 당연히 안 되겠죠. 피닉스가 지금 언더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피닉스의 언더 힘 믿고 언더를 기본 미만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세난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제가 오늘 미네소타와 휴스턴 경기를 얼추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 세크 경기 보느냐고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봤지만 지금 미네소타가 디페네이팅 바를 엄청나게 타거든요. 상대가 디페네이팅이 좋은 팀이다 하면 득점을 꼬라박고 디페네이팅이 나쁜 팀이다 하면은 득점을 정말 잘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 수비바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클브를 상대로 2연전에서 모두 1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 디페네이팅이 클브는 1월달 한정으로 굉장히 저조한 팀입니다. 그러고 디페네이팅 최악 수준인 지금 1월 한정으로 미러키 상대로 139득점 기록을 했었지만 1월 12일날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104득점밖에 못하면서 207점밖에 안 났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 디페네이팅이 좋은 팀인 휴스턴 상대로도 105득점밖에 못하면서 핵언더 경기가 또 나왔고 215점 언더버그이 맞다라고 봐요. 미네소타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디페네이팅이 좋은 팀한테는 득점을 못 내고 핵언더 경기를 내고 있는 모습. 그러고 샌안토니오가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 뭐 그 웬반야마가 삭발을 냈죠. 2연패 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위해서 삭발을 했다 뭐 이런 의견을 봤습니다. 5.5 정도면 세난 마인 보는 게 맞을 듯. 세난 마인의 언더를 보겠습니다. 메인 선정 없이. 자, 오늘 분석 모든 경기 다 진행한 셈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이라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공개 게시글에 해외 축구 분석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구독자 선생님들 제 채널을 멤버십 선생님들이 아니라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제 의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선생님들도 회사 다니시죠. 회사에서 상사나 뭐 단순 뭐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점장한테 점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점장이 인사 안 받고 쌩 까면은
속으로 점장 저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올리는 거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예요. 인사를 드리는 건데 선생님들은 쌩을 깝니다. 그죠? 따봉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따봉 좀 부탁드립니다. 저 공개 게시글에 부탁 좀 드립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